탄핵이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생각보다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은 매수의 적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후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정말 큰일이 있었던 한 주네요.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그리고 그에 따른 탄핵소추와 탄핵소추 이결, 부결,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도 많이 출렁거렸는데 이런 사안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게다가 이 탄핵안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흔들릴 거로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중심으로 제 이번 주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번 주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일주일 내용을 좀 정리하고 진행을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올해 최고의 한 달을 보냈어요. 5.7% 상승하는 한 달을 보냈는데 12월 첫째 주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5.7%가 올랐는데, 물론 이건 S&P 기준이지만 나스닥이 이번 한 주 동안에만 3.3% 오르는 정말 급발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홍콩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월에 미국이 잘 나갔었어도 트럼프가 되는 것이 홍콩, 중국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것 때문인지 11월에 좋지 않았습니다. 4.4% 망했죠. 망했는데 이번 주 2.2% 오르면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11월 26일 날 중국, 멕시코, 캐나다 관세 규제를 하겠다. 드디어 트럼프가 하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제 한숨만 나오는데, 이제 11월에 미국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그 오르는 것에 편승하지 못하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11월에 죽쓰다가 그나마 11월 15일 날 2,400까지 깨지고 이제 반등을 하면서 야, 이제 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계엄 선포 및 계엄 해제 해프닝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계엄 후에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2,400이 붕괴되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최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대통령이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늘상 그렸던 것처럼 쭉 오를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그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국들도 같이 오를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었었는데, 미국만 오르면서 이제 미국과 타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죠. 그래서 11월 망했고요. 거의 덧붙여서 이제 12월 3, 4일 날 계엄 선포 해제가 있었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탄소추가 부결되면서 이제 촛불 집회도 하고 이제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로 심각하게 된 그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질서 있는 하야할 것이냐, 탄핵할 것이냐,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유사한 사례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그 정유라 사건, 이 이제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10월 29일부터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이었죠. 이제 탄핵 이결이랑 직무정지가 있었고, 3월 달에 3월 11일 날 대통령 파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촛불 집회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탄핵 이결, 이제 직무정지가 되면서 이제 좀 확정이 되면서 이제 파면되고 가겠구나라고 보면서 조금씩 오르다가 파면이 확장되니까 그때부터 올랐구나라고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럴싸하죠. 네. S&P 흐름을 다시 보시면 S&P 흐름인데요. 사실상 흐름이 유사해요. 이제 뭐 촛불 집회 때문이라도 하지만 사실상 그때도 미국이 안 좋았고, 그리고
직무 정지할 시즌부터 이제 미국도 올랐어요. 오르면서 파면됐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한국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미국도 지금 오르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례로요. 이제 검찰개혁 촛불 집회 2019년부터 2019년 9월 16일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모습인데 그때 보시면 이게 검찰개혁 촛불 집회하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지 못하다가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냐 내러티브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 미국 또한 이 경우 좋지가 않았어요. 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지나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노무현 탄핵 때인데 보시면 이때가 이제 탄소추 이결이 되었고 이때가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파면을 할 수 없다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노무현이 직무 정지가 해제됐던 그런 식입니다. 보시면 이제 탄핵 소추가 이결되면서 직무 정지돼가지고 대통령이 없었던 대통령이 사실상 고리됐던 그런 기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탄핵을 그때는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없는 시간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올랐어요. 오르고 그리고 노무현이 이제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의 시즌에서는 이제 오히려 주식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워낙 예전의 것이라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없어가지고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거 관계없이 뭐 주식은 하락했다가 이제 주식이 오르고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미국 또한 이제 8월 넘어서 이때부터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죠. 이제 대통령 선거 중에서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선거했던 2022년 3월 9일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기가 정말 어려웠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3월 10일 날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실제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았다가 확정되면 좋다고 봐야 되는데 잠깐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가 결국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S&P 지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유사성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이때까지 내려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잠깐 올랐죠.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떤 내러티브 때문에 주식시장이 많이 변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국내 주식에서 국내 정치 변동성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이 영향이 더 크다는 거 이제 결론 내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보면 이게 앞으로도 지금 그러면은 이 탄핵이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탄핵 후에 어떤 정치적 변동성 그런 것보다도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은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할 때의 움직임이랑 관세 전쟁, 트럼프가 저기했던 관세 전쟁에 따른 움직임이 어떨 것인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중 갈등 당시에 이제 코스피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6일이었죠. 이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를 실제적으로 매겼죠. 그에 대해서 중국이 다시 보복 관세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관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3일에 미중에서 이제 무역 합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르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 자, 이제 코스피 흐름 지수를 보면서 이제 내러티브를 만들어 보자면, 2018년 7월 6일 날 이미 관세 실제로 매기기 전부터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빠졌고, 실제로 관세를 매기면서 미중이 싸우다 보니까 그런 싸움 때문에 영향국이었던 한국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오르지 못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계속 횡보하고 저점을 찍다가
합의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내러티브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도 S&P 흐름을 보시면 S&P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이제 이 시점이 같은 시점인데 이제 미국이 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오르지 못한 상태가 왔다가 이제 음, 2019년 말쯤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 결국은 이제 이중 갈등의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경향성은 이제 그 미국 한국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이제 S&P의 흐름 자체를 좀 따르는 경향성을 보이지 않나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영향성이 전체적인 S&P 흐름 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취임 당시에 이제 S&P 지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게 선거일이거든요. 선거일 당시에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지수는 회복을 했고 그 후에 지수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 올랐던 것보다 더 많이 이제 취임 1년 동안에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S&P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보시면요. 오히려 트럼프 취임 당시에 한국이 더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시면 트럼프 취임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의 걱정이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 잠깐 하락하는 것 같다가 결국 올라서 취임 당시거든요. 취임한 때부터 한국도 쭉 오르는, 오히려 미국은 더 많이 올랐어요.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를 제가 더 찍어 왔는데 요거는 현재 위치입니다. 2016년 12월 8일 당시의 모습인데 이제 곧 이제 저희도 이제 2012년 24년 12월 8일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때가 저점을 마무리하고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보시면 이때 이후로 오른 부분이 이만큼이 올랐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저희도 뭐 정리할 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저희도 지금이 저점에 있고 지금만 잘 버티면 큰 상승이 앞으로 오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시점으로 보이네요. 자 이제 전망에 따른 투자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국내 정치 리스크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의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더 많이 보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미국 정치 리스크의 주식시장 영향력이 생각보다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영향마저도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사실상 나올 건 더 많이 나왔고 나올 거는 좀 더 나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 퇴진할 것이냐 아니면은 탄핵을 할 것이냐인데 어찌되었던 이제 곧 이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언제 퇴장할 것인지 밝혀야 되고 탄핵으로 간다고 하면은 8표를 더 얻어서 어떻게든 다음 주에 이결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판결은 한 2달 뒤에 판결을 할 것이고 그때 결론이 날 것이다. 결정이 될 거고 퇴장한다고 좀 더 구체적인 플랜을 밝힌다면은 그 플랜 따라서 언제 퇴임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더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정리를 좀 더 해가면은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많이 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이 안 오른 주식장이 많이 안 오른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제거되는 것을 호재로 해가지고 이런 디커플링을 떨어져 줄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뭐 순간적인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큰 추세는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또 미중 갈등 때도 보이시면은 이런 시점처럼 이제 한국은 이제 좋지가 않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좋은 시점 이런 시점처럼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차이는 결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2016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 중국 제재라든가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해서 계속 따라갈 만하면은 어떤 얘기를 발언을 하면서 계속 그 디스커플링 기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에는 2025년에 계속 2, 3년 동안 계속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악재,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아져 버린다면은 따라가려고 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제 정치의 리스크는 국내 시장에 제한적이고 그 정치 리스크마저도 결국 해결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이제까지 발생했던 디커플링을 이제 만회하면서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악재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저희 생각을 바탕으로, 저희 전망과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희 투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스완 같은 거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것은 뭐 계엄이 떨어졌다고 해도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버티면 곧 전국이 안정되고 오를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한 것도 이제 팔고 나오기보다는 사실상 이 종목을 바꾼 정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물량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보태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종목 구성은요. 삼성전자가 한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엔터주, 화이브라던가 JYP 같은 엔터주가 한 1천만 원, 그리고 화장품에 한 2,300만 원, 중공업 250만 원, CGV 한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상승 ETF, 레버리지 상품이 한 300만 원, 그리고 코덱스 200이랑 비슷한 유사 종목이 한 22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1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퀀트 200, 이 정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종목들이 좀 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미국도 오르고 있지만 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좋아서 이제 빚을 좀 갚기 위해서 몇 종목 하는 거 말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좀 달러가 있을 때는 옥시덴탈을 좀 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공개인데요. 일단 한국이 뭐 계엄 때문에 흔들려서 손해가 좀 났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손해가 났는데 미국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해외장에서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국 이번 주는 33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한 주였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5,700만 원 정도 올해 수익을 유지했고 총 누적 수익은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장이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신용대출은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금 1억을 유지하고 총 투입금 3억 3천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이고요. 다시 또 정리를 하면 여전히 지금 물론 지난주와 달리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졌고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국정 투자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동성들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흔들릴 수 있고 미국이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좀 더 디커블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걸 따라잡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라갈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보고 있고 열심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계엄이라던가 이제 탄핵 소추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곧 정리가 되면서 그런 정리된 모습들, 언제 하야한다더라, 언제 탄핵 소추가 이결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오면은 그것은 결국 불확실성 제거거든요. 이런 걸 트리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과의 벌어진 격차를 따라갈 날이 곧 곧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을 안 팔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 전달 드렸고요. 이제
전달된 내용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은 유튜버를 위해서 좀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좀 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유익한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평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